예, 소개받은 서울시립대학교 임준입니다. 현재 국립중앙의료 공공의료지원센터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는 지역 심혈관 질환센터 지정 운영 및 육성 방안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전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 내용이 정부의 공식적인 이제 내용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제 연구 진행한 결과들을 좀 말씀드리고, 실제 이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마 다시 여러 학회라든지 이런 관계 전문가들을 다시 의견을 좀 듣고 나서 최종적인 이제 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이 정부의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은 뭐 앞에 이제 우리 배희준 단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이건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일자 심리질환 관리 종합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 심혈관 질환 센터 구축 필요성에 대한 것들이 제시된 상태고요. 실제적으로 14개 권역 심리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제 골든타임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 지역 같은 데서 접근성에 대한 이제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 치료 가능 사망률에 지역 격차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해소할 필요성들이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앞서 그 배희준 교수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던 이제 공공의료 발전 종합 대책 2018년 10월에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이제 발표를 하고 19년에 지역의료 강화 대책이 이제 발표되면서 전체적인 필수 의료 부분들을 어떻게 국가가 관리할 거냐, 그래서 전체적인 지역 격차 해소할 거냐가 핵심적인 정책 이슈로 등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번 연구를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했던 지역 심리센터 역할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내용인데요. 갑자기 지역 심리센터 얘기하다가 중증 일반 이게 왜 나오느냐라는 얘기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 대상 연구진 논의를 하고 이제 여러 전문가 워크숍도 진행하고 실제 관련 학회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수렴했습니다. 수렴 과정 속에서 이제 전체적인 체계들을 지금까지는 권역 지역이라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권역 지역이 이제 그 전에 응급 따로 심내 따로 다 따로 썼는데 전체적으로 권역 책임의료기관 지역 책임의료기관 중심의 진료권의 기초에서 그런 시스템들 구축하자는 얘기가 2018년에 나오게 되면서 그 이후에 필수료 분야인 응급이나 심내나 전체적인 필수료 분야들은 이제 중증 일반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나온 상태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연구진 의견으로 그래서 중증 일반, 그러니까 기존의 권역 지역이라는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수료 각 분야는 이제 중증 일반으로 개념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4개 권역 심리센터는 모두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상당수는 거의 대부분은 중증 심리센터로 가고 새로 지정된 부분들은 이제 지역 심리센터로 가거나 아니면 일부 상당히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그런 이제 대학병원들은 다시 이 부분들도 중증 심리센터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정부가 정책 결정 과정 속에서 다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이제 물어봤는데 다수가 전체적으로 심리센터에 대한 인증을 국가가 인증하거나 지정하는 방식으로 가고 거기에 있어서의 외국처럼 미국이랑 유럽처럼 레벨 개념을 고려해서 가칭 일반 심리센터, 중증 심리센터 이렇게 가는 게 어떠냐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고 이 부분에서 다수의 전문가분들께서 학회라든지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뭐 타당한 방안이 아니겠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이제 실제 조사의 한계는 있기 때문에 모든 우리 전문가분들이 다 동의한 거냐라고는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연구 과정 속에서 실제 그러면 PCI라든지 TP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들을 이제 분석했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청구 건수라든지 전체적으로 2018년 기준으로 PCI는 6만 건 정도가 진행했었고요.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응급의료 센터 이상에 물론 이제 전문기관들은 빠져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이 부분들이 전체다 볼 수는 없는데요. 그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수행한 PCI 건수가 한 6만 건 이상이고요. 134개 기관에서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
TP 같은 경우에서는 130개, 뭐 저기 그리고 17,000건 이상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현황 분석을 2018년 자료로 심평원 자료로 분석을 했습니다. 슬라이드 12페이지에서 나온 부분들이 이제 중증 일반이 그 책자에는 조금 잘못 나와 있는데요. 5기로도 되어 잘못 표현됐는데요. 그래서 역할들을 봤을 때 중증 심리센터는 이제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면서 실제적인 시도에 있어서의 중증 심리센터, 권역 심리센터죠. 이런 분들이 그런 전체적인 어떤 이런 심리센터에 대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인상적 리더십을 가져나가는 방식. 그 속에서 일반 심리센터가 협력체를 구축하는 이런 방안들이 적절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중증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라든지 연구분에 있어서의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거. 근데 일반은 그런 부분들을 전적으로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뒤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중증과 일반에 있어서의 지정권자, 지정 주기, 그리고 대상, 그리고 진료와 임상 리더십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안들을 좀 짰고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이분하게 배치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이제 핵심적인 문제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시장에 또는 이제 경쟁적 의료 환경 속에서 정부 계획하에서 심리센터가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병원들이 다양한 이제 여러 환경 속에서 직접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제 심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리센터가 어떤 데는 굉장히 실제적인 환자보다는 많이 만들어진 데가 있는 반면에 어떤 지역은 아예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격차를 이제 발생시키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 속에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거냐가 이제 굉장히 최대의 고민이었습니다. 과거 이제 김용 교수님 연구에 있어서는 이제 적정 개소수 지역의 전체적인 분포를 고려한 적정 개소수 연구가 나와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인구가 많은 대도시, 공급이 많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과잉이기 때문에 줄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인구가 없지만 사실 필요한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확충돼야 된다 이런 안들이 기존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적정 개소수 자체를 대도시는 줄이고 지역은 높여야 되지 않느냐, 늘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안들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실제 현실적인 방안에서 늘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줄이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 인력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기존에 학회에서 인증한 부분들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인증하는 방식의 필요 개소수에 따라서 인증하는 방식으로 유도해 나가는 방식 이게 이제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뭐 대도시가 많기 때문에 과잉이기 때문에 줄여야 이런 정책안들은 이제 또 보고서는 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리센터의 학회에서 또는 인증받고 운영하고 있는 실제 청구 자료에 나오고 있는 운영기관 수를 이제 분석하고 그리고 조건별 최소 개소수라는 것은 이제 김윤 교수님 안에 의해서 실제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이분하게 배치됐을 경우에 이런 접근성 60분 안에 도달 가능한 의료기관 배치 균이 몇 개가 필요하느냐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에 따라서 실제 부족한 지역에서는 공급을 추가하는 방식의 안들을 작성했습니다. 개념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실제 필요 개소수를 정하는 것은 인구 기반의 필요 개소수를 정하는 건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인구 기반의 필요 개소수를 정하는 것은 현실의 의료 이용 양상과 다른 거기 때문에 현실에 작동하기 어려운 이제 방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현실에 이용하고는 의료 이용 패턴, 이동 경로, 환자들이 어떻게 의료 이용을 하고 있는지 경로들을 인정한 과정 속에 있어서의 진료권 분석, 이 속에서 공급되고 있는 심리센터에 대한 현실적인 값 이런 걸 고려해서 설정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아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현재는 종합병원 이상 지원의료센터에 있어서의 어떤 학회 인증을 받고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게 한 119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심혈관 센터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도시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필요한데도 설치 안 되는 곳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실적이 우수하고 그리고 이제 그럴 만한 후보 병원들을 이제 추가하는 방식으로 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런 병원을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병원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60분 이상 안에 교통편으로 60분 안에 도달 불가능한 지역이 있고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그런 중진료권에 있어서는 시간을 고려해서 이제 신축을 해야 된다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가 6개, 신축이 6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뇌혈관센터도 그런 논리로 현재 값과 그리고 실제 이제 중진료권에도 고려봤을 때 추가가 가능한 병원이 있는 곳을 추가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분 안에 도달 못하는 지역, 아예 병원이 없는 곳 이런 부분들을 60분을 고려해서 추가했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서 적정 개소수에 대한 얘기들 좀 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다 지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정하거나 신축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구수라든지 인구수가 많은 곳은 사실은 자체 충족적인 배후 인구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병원이 운영될 수 있는 심내센터가 운영될 수 있는 여력이 있죠. 그렇지만 인구수가 작은 경우에서는 정부 지원이 없으면 운영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작고 심내 사망비가 높은 곳이 우선순위에 높게 편성하고 그런 순서대로 정부의 예산이라든지 수가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지정을 확대하는 방식이 타당하게 있다라는 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심혈관센터, 뇌혈관센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보고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의료 이용 베이준 교수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권역 책임의료 기관, 지역 책임의료 기관을 지정 운영하겠다. 그래서 행정적인 개념으로서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을 구분하고 이때 70개 중진료권의 개념은 인구 15만 이상 그리고 의료 이용 양상이 유사한 몇 개의 시군구를 묶어서 이제 하나의 중진료권을 형성했고 그렇게 보던 게 전국에 70개 중진료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70개 중진료권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예산이라는 자원 배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했는데 앞서 심내센터는 그런 개념으로 한 게 아니라 실제 환자가 어떻게 의료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지 현황값에 따라서 그리고 교통에 60분 안에 도달 가능하다라는 그래야지 치료 가능 사망이 낮출 수 있다라는 에비던스에 기초해서 이제 추가 신축안들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70개 중진료권에 있어서 심혈관 센터가 없는 곳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심내센터가 있기 때문에 60분 안에 도달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들을 일단 그러면 중진료권들을 새로 60분 안에 도달 가능한 지역에 심혈관 센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심내센터를 설치할 거냐 이 부분들은 물론 시도지사가 결정할 문제지만 이거는 너무 과잉이겠다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진료권 공유 방안, 공유 개념들을 제시하고 그래서 전체 70개 중진료권이지만 인근에 심혈관 센터가 있는 곳은 인근의 심혈관 센터에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이송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전체의 자원의 효율성들을 높이는 방안이겠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꼭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다.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서 60분 안에 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하는 지역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방안들을 제시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봤더니 이제 심혈관 센터는 그 60분 안에 도달 가능한 지역이 11개 진료권입니다. 따라서 60개 권역, 그러니까 중진료권은 70개지만 심혈관을 보면 60개 권역이 형성된다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방안으로 제시했고요. 뇌혈관은 61개, 새롭게 심혈관과 뇌혈관 센터에 있어서 진료권 공유 방식으로 새로운 진료권에 대한 개념들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료권에 대한 개념 속에서 중증일반의 역할 범위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정부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그 범위 안에 있는 진료권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이송과 적절한 서비스, CP에 기반한 적절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거냐가 향후 심리센터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이제 방향,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정 방안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심혈관 센터에 있어서는 이제 이원세 교수님께서 기존 연구는 이제 전문병원까지 포괄해야 되기 때문에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급으로 하자라는 이제 안이 있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종합병원 이상으로 하지만 그리고 지역 응급의료 센터 이상을 하지만 이 속에서 전문병원으로 포괄하는 그래서 같은 얘기지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뇌혈관 센터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그냥 병원급이 들어온 곳이 아니라 전문병원으로서의 인증을 받는 기관, 심혈관, 심내로 이런 기관은 종합병원 아니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지정 기준들을 한번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기존 내용과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반면에 이제 재활 예방은 좀 이제 다른데요. 심혈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활 부분들은 이제 권장으로 제안했고요. 예방도 권장으로 제안한 이유는 과거 연구에서는 이제 필수로 했던 이유는 과거 연구에서는 이제 권역 책임 의료기관, 지역 책임 의료기관에 대한 개념들이 정부가 발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권역 지역 책임 의료기관에 있어서 상당 부분 태어난자 연계 체계라든지 그리고 예방 서비스에 대한 예방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혈관 심내센터 지역 최소한 일반 또는 지역 센터에 재활과 심내를 반드시 넣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도 의문을 제시했고 그래서 일단 예방은 제외했는데 단 재활 부분에 있어서 뇌혈관 같은 경우에서는 재활이 꼭 필요하지 않냐 해서 뇌혈관은 이제 필수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내용들 제안했었고요. 심혈관은 이제 권장으로 재활은 권장으로 제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제출했는데 지금 계속 복지부랑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당직 충족률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중증센터 같은 경우에서는 상주 당직을 100% 하되 일반 센터를 상주 당직 100%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판단들이 전문가분들이 대부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야간 심야에서는 온콜 시스템을 가고 주간 그리고 근무 외에서 일부 시간만 상주 당직으로 하는 체계로 가자라 해서 이제 그 상주 당직에 대한 퍼센트들을 이제 지금 제안했습니다. 이 부분의 근거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해서 이것들이 작동될 수 있는 관점에 있어서의 시간을 배분했고 이래서 필요한 인력을 계산해 봤을 때 중증은 최소 5인 이상이 필요하고요. 일반은 3인 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근거에서 인력 기준을 정했습니다. 물론 5인도 굉장히 부족할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업무도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외래 업무라든지 그래서 이건 아주 최소 기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비 기준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려면 이제 지정 근거 법률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현재 심내법에서는 이제 이런 중증 일반에 대한 근거 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 법률들을 제시하고 지정 기준들이 법률상에 있어서의 근거와 함께 시행령, 신규칙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정은 현재 권역,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중증이 저는 이제 저희들은 제안하고 있는데 중증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가고 일반 심내센터, 지역 심내센터죠,는 이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시도지사 역량 강화해서 책임의료기관을 시도지사의 역할에 근거해서 시도 단위에서 자체 충족적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들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 속에서 지역 심내센터, 일반 심내센터도 그런 방향의 어떤 시도지사 역할을 강화하는 게 타당하겠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중증은 현행처럼 국비 병원 부담 실태 사업으로 진행할 대신에 일반 같은 경우에서는 시도지사 역할 강화를 좀 말씀드렸고 그 속에서 국비 50%, 지방비 50% 하는 방향. 그래서 병원의 자부담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 이유는 중증 권역은 대부분 이제 상당히 역량이 있는 군입대나 사립대학병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그리고 그 비용 부담을 지자체가 부담하기는 어렵지만 일반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적으로 운영상에서 이제 어려움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병원 자부담을 두는 것은 안 맞겠다. 대신에 시도지사 역할들을 부여하는 의미에 있어서 50% 지방비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주기 재지정을 지금 제안했고 이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지정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5년 주기로 지정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의 순위도 이제 기존에 심혈관 인증받은 기관, 이제 인증은 반드시 신경과에서 하는 어떤 뇌졸중 학회만 한 게 아니라 신경외과에서 하고 있는 또 뇌졸중 학회도 있더라고요. 그 인증 학회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 다 고려해서 일정한 자격 기준이 되는 그리고 기준에 지금은 합당한 이제 인증을 받은 기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운영병원들을 1차적으로 순위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이제 아까 김천이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책임의료기관 또는 지역 우수병원 또는 아예 취약한 곳에서는 공공병원을 신축하는 방안 이런 부분으로 단계적인 이제 지정 확충을 해나간다 이런 이제 원칙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그래서 육성 방안으로서 운영에서는 이제 인력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인력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운영위원회라든지 협의체 이런 것들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심리센터가
그 병원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계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반 심리센터는 퇴원환자 연계 체계, 1차 보건 의료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와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서 급성기 회복기 유지기에 있어서 어떻게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거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보고서에 이제 담았고요. 그리고 평가는 기존에 이제 권역심리센터 평가 기준만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권역은 이제 중증으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 심리센터 평가 지표가 구성돼야 됩니다. 이 평가 지표 구성안도 뭐 확정되는 건 아니지만 구조 과정 결과에서 서비스 연구 관리분에 대한 평가들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도적 지원 방안으로서 인력 부분들은 사실은 인력이 상당히 확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이제 수가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수가를 단지 그 수가 얼마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 센터가 있는 병원에 대한 종별 가산을 준다거나 전체적인 병원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도 일단 제안한 상태인데 이 부분들은 뭐 공공의료과라든지 아니면 질병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안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병원 인증평가에 이제 포함되는 방안 이런 것들 제안했고요.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의 운영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중증 권역심리센터죠. 중증심리센터와 일반센터 연계 또는 권역 책임의료기관에서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확보에 대한 책임성 이런 부분들을 협력체를 통해서 인력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에 대한 제기를 했고 당직비 지원이라든지 전문의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한 가지 수가 부분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 급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기존에 필수 의료 특히 심리에 있어서의 급성기 치료와 아급성기, 그다음에 유지기 또는 지역사회 복귀의 일련의 과정들이 연계돼서 결국 지역사회로 복귀될 수 있는 것들을 빠르게 가장 뭐 빠르지만 사실은 질적 수준이 높은 방식으로 연계될 수 있는 이런 것들 통합 수가 방식, 네트워크 수가 방식을 제안하는 것들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확정된 건 아닌데 그래서 기존의 수가 플러스 이런 연계체가 잘 작동됐을 때 이 기존의 병원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사회까지 뭐 의원이죠까지 전체적인 어떤 수가가 같이 연동해서 추가로 지급될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이제 수가에 대한 지원 방안들을 좀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분류 체계에 대한 개편 필요성 이 부분들은 이제 실제 뇌졸중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분류 필요성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같은 방식으로 지금 보고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한 40페이지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일반 심리센터에 대한 지정 기준 육성 방안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거 법률을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이 향후 구체적인 우리 전문가분들과 협의 과정 속에서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